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의 우리나라 대장이죠. 대한항공을 보기 전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또 무료 체험이 이번 주에 네 종목 매수해서 모두 다 수익 청산이 되었고,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되십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무료 체험 한번 받아보시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오늘 플러스 0.4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날 CPI 발표가 그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겠다 했지만 생각보다 이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전날 미국 시장도 반등을 꽤 많이 하고 마감을 했죠. 그리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빨간불로 좀 마감을 했고, 막판에 이제 코스피가 살짝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다 이 지수가 보합권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지루한 시장이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날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이 밑에 한번 뉴스 있을 거예요. 유가, 국제 유가가 100달러 밑으로 한번 팡 하고 내려갈 때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최근에 하락에 대한 그냥 반발 매수성으로 좀 강하게 들어온 건지,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화두는 코로나 재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날 영상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이게 어느 곳에 더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힘이 강할까, 그거를 체크를 좀 해서 이 얘네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마 어디에 우위가 있다고 하면은 돈을 집어넣고, 혹은 뭐 한쪽이 뭐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그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수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겠나 했는데, 일단 오늘은 확진자가 전날보다는 그렇게 뭐 늘진 않았고, 근데 또 장 막판에 이제 뭐 변이 환자가,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하죠. 변이 환자가 뭐 국내에서 처음 발생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요.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수급 상황을 대비했을 때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위아래 변동폭은 크게 가져갔고, 오늘 아무래도 전날 미국 증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부터 잠깐 약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구간에서 시작을 했고, 종가가 플러스 0.4이기 때문에 딱 지수보다 조금 더 좋은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캔들은 일단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한 이 주가가 100원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아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전날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CPI 발표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코로나보다는 여기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장을 상회하는 예상치가 나오고, 오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오늘 시장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 시장을 한번 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리스크가 다 제거가 됐냐? 환율 오늘 여전히 시장에 좀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 역시 오늘 환율이 안 좋았다는 거는 달러가 오늘도 강세로 나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로 역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좀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했을 때 아직 시장이 그렇게 리스크가 다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오늘 시장 상황은 그냥 딱 보합 정도의 지루한 장세가 나왔습니다만, 전날 그 충격에 같이 반응을 안 했다 뿐이지 뭐 인플레가 그렇다고 완전 꺾였냐, 그렇게 볼 수 없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감소를 많이 했냐, 이것도 아니죠. 결국 지금 딱 중간 애매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에 베팅을 할 건지, 혹은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다시 한번 항공 수요가 줄어들 건지, 이 중간에 갈림길이 있는데, 이미 이 화물 운송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것들은 이 대한항공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가가 올라갈 때 한번 하락이 나왔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유가 하락이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확실히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밑으로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대한항공 일단 실적은 좀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왜냐? 화물항공으로 다시 한번 버티면 되니까. 근데 요것도 아마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때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확진자가 뭐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혹은 이 증가 추세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충격, 시장의 충격이겠죠. 그다음에 우려, 걱정, 변이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얼마나 강할지 혹은 치명률이 얼마나 나올지 요거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변동폭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특히나 전날에는 이제 뭐 여행주나,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으로 여행주나 한번 봐야겠죠.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하나 투어 이런 식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여행주들의 이러한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카지노주 뭐 전날이 아니죠. 지난번에 마카오 봉쇄하면서 이제 같이 봐야겠죠. 파라다이스, 뭐 강원랜드, 그리고 뭐 GKL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서 다 비슷합니다. 항공주든 뭐든 꺾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뭐 풀린다, 그런 기대감에 또 올라오다가, 혹은 대한항공 뭐 항공주들 유가 이제 하락하는 거에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코로나로 한번 꺾이고 시장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다 비슷하죠. 대한항공도 역시나 이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6월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반등하는 구간. 특히나 항공주들은 유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 키 맞추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코로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지금처럼 계속 막 더블링 현상이 나와서 지금 뉴스 보면은 8월에서 9월 정도에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봐야겠죠. 이 뭐 방역이나 혹은 개개인들이 얼마나 좀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은 전파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점의 차이죠. 실적은 유지가 될 건데, 그리고 코로나는 퍼질 건데, 그럼 다시 한번 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요 심리가 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대한항공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누군가는 실적 그대로인데, 실적 크게 변한 거 없는데, 어차피 화물로 2년 버텼는데, 1년 버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딱 그 관점이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그 차이가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25,000원, 요 26,000원, 24,000원 이 사이에서 그냥 화물 실적을 핑계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뭐 10만이 되든 20만이 되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 이 코로나 다 반영한 상황이다. 이제 재개되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 구간에 이미 코로나 국면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다. 혹은 코로나가 뭐 그 끝물 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반영이 된 거, 그런 것도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물론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겠죠. 저희가 아무리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가를 움직여주는 주체들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지, 저희들의 관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투신이 매도를 했습니다. 투신이 전날 매수를 많이 했고, 금투도 전날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얘는 약간 단기적 움직임이 강한 애들이고, 이쪽 안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날의 심리는 어쨌거나 이 유가 쪽에 아직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변이가 우리나라에 퍼진다, 혹은 이후로 정책적으로 좀 바뀔 것들. 지금 정부에서 국제선 노선을 늘려가는 그쪽에 같이 이제 협조를 하면서 정책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지가 그냥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가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겠고,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좀 꺾일 수 있겠죠. 예. 아직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좀 간당간당한 구간입니다.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밀리면 추세가 무너지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재적인 좀 가장 큰 리스크다. 25,000원을 회복을 못 해줬어요, 오늘도.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유가가 떨어질 때 그냥 팡 하고 26,000원 구간까지 이 위쪽으로 올려놓고 놀아줘야 좀 가장 이상적인 분위기가 나올 건데, 상방으로 계속적으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죠. 이러한 상승 반등은 저는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횡보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밑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꺾이게 되는, 그러니까 당분간 아무도 이 항공주들을 안 볼 거 아니에요. 다 코로나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주식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그 시기에 리오프닝 때 막 뉴스에 몇 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가 화물 실적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주가는 유지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수 유지를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예측보다는 하방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수급을 지켜보면서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 정도 라인,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매수가 들어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